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거시경제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컨센서스가 3.1% 전년 동월비였는데요. 그보다 조금 낮은 3.0%로 나왔습니다. 그런 물가도 5.0이 컨센서스였는데 4.8로 좀 낮게 나오고요. 그런데 여전히 최근과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작년과 동월보다 16.7%나 6월에 하락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미국 소비자 물가에 있어서 서비스가 58%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그 주거 서비스가 35%인데 이게 이제 상승률이 주택 가격도 좀 안정되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물가라는 게 이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하게 좀 분석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가 상승이 낮아진 건 우선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위축됐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한번 추정해 보니까요. 실제 GDP가 미 의회에서 추정한 잠재 GDP가 0.8% 밑으로 떨어졌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수요가 공급보다 0.8%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연준이 지금 금리 올리고 돈을 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가 상승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유가죠. 유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WTI가 작년 6월에 배럴당 114달러였었어요. 월 평균 가격이. 그런데 올 6월 보니까 70달러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년 대비하면 엄청 떨어진 거네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낮아집니다. 여기다가 또 미국이 작년 3월 이후로 금리를 많이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 수요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이 낮아집니다. 그 시차 효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12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금리 인상이 물가 하락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이런 거 수요 공급 측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 물가 흐름 교수님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그동안 물가 하락에 많이 기여했는데요. 그런데 유가가 70달러에서 여기서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소비가 얼마나 위축되느냐, 그거로 물가가 결정될 텐데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아마 미국 하반기 소비자 물가가 저는 2.8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런 물가는 4% 초반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면은 지금 연준이 어느 정도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연준 바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겁니까? 연준이 이제 목표하는 게 2%죠. 근데 연준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요. PCE 물가 지수라고 그러죠.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그것은 올해 연준이 한 3.2%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2.6%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연준이 2% 목표한 수준보다 좀 높죠. 물론 내년에 2.6%로 떨어진다면요. 그 목표 수준에 거의 비슷하니까 현재까지는 연준이 목표하는 그런 수준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는 거죠. 앞에 잠깐 이제 연준이 지금 통화 줄이고 있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또 이게 결국은 줄이는 게 아직은 남은 물가의 여진을 좀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M2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실물에 비해서 통화 공급이 얼마나 되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보면은 피셔 방정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뭐 이걸 그 유통 속도는 장기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적정 통화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냥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하고 물가 상승률이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평균을 구해 보니까 피셔 방정식에 따라 연준이 공급했어요. 근데 때로는 가다 공급하고 때로는 가수 공급하는데요.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는 진짜 돈 많이 공급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예, 짧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은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요. 거의 27%포인트 더 공급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 뒤로 통화를 긴축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 보니까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한 10%포인트 덜 공급하고 있어요. 아, 좀 과도하게 이제 또 과도하게 긴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흔히들 그 통화 정책에서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샤워하다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굉장히 그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반대쪽으로 돌리잖아요. 예. 잘못 돌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오고. 갑자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연준이 뜨거운 물을 붓다가 지금 완전히 그 얼음 같은 물을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고요.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주가마저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 통화 긴축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예. 지금 이제 고용 지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늘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좀 예상치보다는 낮았던 것 같아요. 예, 지난 6월 고용이 시장 예상치가 비농업분에서 한 23만 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했는데 실제는 20만 9천 개 증가했고요. 뭐 5월 30만 6천 개보다 이제 계속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은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주로 어디서 둔화되고 있느냐? 민간 부분에서 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분이 뭐 작년 말 올 연초 같으면 그 출퇴근길이 굉장히 막혔대요. 예. 근데 최근에 많이 한가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출근한 사람 준 건가요? 예, 출근한 게, 물론 재택근무도 있지만, 예, 그만큼 일부 IT 회사들이 고용을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은, 예, 증가세는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이제 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4월에 3.4%였거든요. 그리고 5월에 3.7% 가지고 올랐다가 지금 6월에 3.6%로 약간 떨어졌어요. 그 정도면 뭐 큰 숫자의 의미는 없는 거죠. 큰 숫자의 의미는 없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이 과거 9차례 경기 순환이 있었거든요. 네. 이동평균 저점이 경기 침체에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선행했어요. 네. 예, 그런데 실업률이 지난 거 4월에 3.4%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3.4%까지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서서히 오를 텐데요. 그럼 그게 저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12개월 이동평균이니까요. 예. 아마 이동평균은 올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머지않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 실업률 통계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업률하고 더불어가지고 더 빨리 발표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주간 통계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면은 그냥 실업수당을 청구하죠. 예. 예, 그런데 그게 2022년 9월, 작년 9월이 저점이었어요. 예,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예, 과거 보니까 한 11개월 정도 경기 침체에 선행했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실업률은 큰 문제는 없지만 점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 경제라는 게 소비주 경제니까 사실은 실질 임금이 느는지 주는지 이게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시간당 임금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당 임금이 지난 6월에 전월비는 0.4% 올랐고요. 네. 뭐 전년 동월비는 4.4% 상승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임금 상승률이었었어요. 예, 그동안 임금 상승률보다가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임금은 4.4% 상승했는데 물가는 3%니까
예,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예, 그동안 예, 미국 가계가 임금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었었어요. 예. 예, 그런데 6월부터는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뭐 일자리 실업률 임금 이렇게 좀 봤는데 향후에 예. 일자리 실업률 임금 어떨지 한번 좀 종합해서 한번 전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요, 뭐 8월부터 고용이 감소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미국 고용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컨센서스가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또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적게 나올 그 정도가 예측하기 힘든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8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거는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1%거든요. 네.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했지만은 그 이전까지 지난 2년 동안은 물가보다 임금 상승이 낮았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네. 소비할력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자기가 번 돈, 정부에서 준 돈 많이 써버렸거든요. 저축률이 작년 평균 3.7%로 2007년 3.4% 이후로 가장 낮았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입니다. 제가 금리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12개월에 17개월 사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면요, 당장 기업 매출 줄어들죠. 그러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020년 3, 4월 코로나 때문에요,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드니까요, 2달 사이에 거의 2,200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용, 실업률 이런 게 결과로 나타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수님 지금 미국이 3, 4분기에 좀 안 좋을 거다, 침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요즘에 최근 보니까 뭐 또 반대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여전히 이제 원래 예측했던 대로 3, 4분기에 좀 침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직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연 성장률은 1.3%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1분기에 2% 넘게 성장했고요. 아마 2분기에도 2% 정도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연간 1.3% 성장한다는 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전망치를 보니까요, 3분기에는 0%로 전망이 돼 있더라고요, 컨센서스가. 4분기에는 마이너스 0.5%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커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FOMC 6월 의사록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FOMC 스텝들의 견해가 쭉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도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안만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저는 빠르면 3분기에, 늦어도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요새 워낙 주가가 좋으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약간 착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전체가 다 좋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이제 과대평가 구간으로 보시는지. 저는 미국 주가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6, 8월에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견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봐도 과대평가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입니다. 장기 평균이 4.3%예요. 배당 수익률이 1.5% 떨어졌다는 건 분모에 있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7, 3.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S&P 500 배당 수익률이 1.5%. 저 같으면 지금 미 국채 사지 S&P 500은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목 GDP가 올해 5.5% 성장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미국의 적정 주가가 3,65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걸 저는 미국의 4대 경제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로 평가해 보면은 지난 6월 적정 주가 수준이 한 3,930 정도 나와요.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됐는데요. 산업 생산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도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거의 방향이 같았는데 그런 것들은 꺾이고 있는데 주가만 혼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올해는 지속되지 않잖아요. 올해 안 가죠. 그렇죠? 예, 저는 조만간 미국 경제가 특히 그 미국 주가가 최소한 10% 이상 조정을 보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7월 말, 뭐 8월 사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미국 FOMC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이제 뭐 금리 올릴 거라는 거는 대체적인 시장 의견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보시는지, 또 이번이 마지막일지 한번 좀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이번 달에는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이 7월 그 FOMC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 그 연방 기금금리라고 보면 작년 2월 달에 0에서 0.25%였거든요. 현재 5.0에서 5.25%인데요. 네. 이번에 올리면 5.25에서 5.5%까지 되는 거죠. 이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그렇고 제 전망도 그렇고 미국 경제 빠르면 3분기 늦어서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애한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있는데요. 애한시장이 정말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장도 똑똑하지만요. 그런데 그 달러 지수라는 게 작년 10월 초에 114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99까지 떨어졌습니다. 100m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왜 달러 지수가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 달러라는 경제 변수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5% 금리하에서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또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먼저 그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이제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 정도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렵죠. 계속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언젠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언제라고 예상하세요? 뭐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거든요. 보통 3월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올 12월 아니면 12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11월 아니면 12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물가 상승률도 뭐 2% 중후반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실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GDP가. 그래서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거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지금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2%보다 좀 높지만은 실질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요. 제가 뭐 4분기 기준으로 미국 연방 기금리 적정 추정해 보면 방법에 따르지만은 가장 낮은 게 3.5 나오고요. 가장 높은 게 5.2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저는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봐도 그렇고 주가라는 게 이제 보면은 역시 좀 금리에 선행하더라고요. 금리 오르기 전부터 이제 주가는 좀 선행해서 떨어졌는데 금리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내릴 때 역사적으로 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금리가 내리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플러스죠. 그런데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 경제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물가 상승이 낮아진다.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물가 상승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많이 낮아질 때는요. 그때는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더 커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주가는 또 하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내리면 뭐 주가가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업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S&P 500 최근에 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 2분기 기업 이익이 작년 동기보다도 한 8% 감소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금리보다는 이번 뭐 올리면 금리는 마지막이다. 우리가 금리보다는 이제 기업 이익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께 전망해 놨는데 그것보다 뭐 좀 더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덜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와 버리면은 뭐 주가가 저는 한번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국면에서는. 이게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즉자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 좀 계산에 넣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지만요. 금리만큼 중요한 게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예. 수요가 위축되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져 버리면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가 수축 국면 접어들 때는요. 금리는 떨어지지만 기업 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금리 하락보다 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금리하고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경기 정점하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 때는 금리도 떨어지지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럴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저는 아마 조만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뭐 금리 내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 금리가 또 오른다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는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물론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그런데 때로는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집값은 오를 경우가 있고 금리 떨어지도 집값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기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시간, 그래서 주택 가격 결정 요인은 한 6개월 후, 12개월 후에 뭐가 가장 영향을 미치냐, 그걸 보면은 경기거든요. 경기 중에서도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집값,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설명 안 된다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주가나 집값 등 자산 가격을 볼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증가를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정이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2월 초순에 2650까지 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252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6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정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685를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